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월 20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2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임식 규모는 축소돼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우체국 택배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 진행입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의 단체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배송 물량 190개 준수,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공짜 분류 작업 개선, 노사 협의회 설치 등을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요구를 했지만요, 논의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장중에 지난 18일 3,000선 붕괴 직전까지 떨어졌던 하락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해성 DS입니다. 해성 DS가 차량용 리드프레임 수익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서 리드프레임이란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전설 역할과 반도체 패키지를 전자회로 기판에 고정시켜주는 버팀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재료를 의미합니다.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부품이자 구조 재료인 만큼 2020년을 기준으로 이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기판의 매출 비중은 각각 68%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성 DS의 주요 고객사는 인피니언과 NXP, ST마이크로로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상위 업체들입니다. 특히 해성 DS의 매출액은 2016년 2,762억 원에서 2020년에는 4,588억 원으로 4년 만에 66%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58억 원에서 435억 원으로 69% 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율 변수와 원자재 가격이라는 외부 변수 속에서도 고수익성의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매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이 네이버의 지분 인수설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 제주은행 지분의 매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제주은행 인수를 검토한 바 없으며 제주은행과 관련 협의를 전혀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금융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또한 금융회사 인수를 통한 직접 진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제주은행 인수나 은행업 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사실 무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장 초반에는 27%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디지털 대성입니다. 수능 인터넷 강의 브랜드인 대성 마이맥을 운영하는 디지털 대성 주가가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대입 수능 시험 국어 과목 1타 강사인 박광일 씨가 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강사와 그의 공모자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년 동안 대성 마이맥 소속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강사는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고 경쟁 업체와의 자신이 속한 학원 강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댓글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최근까지도 교육업체 디지털 대성의 수능 인터넷 강의 브랜드 대성 마이백에서 수업을 진행해온 만큼 박광일 씨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 전부에게 환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대성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한국 BNC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입니다. 한국 BNC에서는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인 안트로퀴노놀의 미국 임상 2상 1단계와 관련해서 미국 FDA 심사 결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독립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폐렴으로 입원한 경증과 중증 등 환자를 대상으로 안트로퀴노놀을 투여한 결과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국 FDA에서도 임상 이상 시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검토된 이후 안트로퀴노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입원한 경증과 중증의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미국 FDA의 긴급 사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5번째 특징주는 무림 SP입니다. 무림 SP가 장중에 27%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제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 플라스틱 음식용기와 플라스틱 면봉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오염환경 방지법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식업과 호텔, 슈퍼마켓, 택배 등과 관련 분야의 기업들도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피자헛, 중국 차음료 브랜드 시차는 작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 비닐봉지 대신 종이 빨대와 생분해 비닐봉지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클렌징 효과를 위해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와 린스, 손 세정제, 비누와 스크럽, 치약 등이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가 됐고요. 2023년부터는 판매까지 금지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강력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의 친환경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한 무림 SP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미국의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인 아크 인베스트가 우주 관련 사업 ETF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이를 계기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크인베스트는 지난 14일 우주 탐사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출시 계획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해당 ETF에 어떤 종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과 궤도 산업, 아궤도, 드론 등에 투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약 50개 기업을 편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의 우주 관련 ETF 진출 소식에 증시는 바로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발표 이후에 맥서 테크놀로지는 40%, 로럴 스페이스는 18%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28%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보잉으로부터 SLS 발사체와 관련한 14억 규모의 초도 물량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애플카 업은 기아차, 목표가도 훌쩍 넘었답니다. 네, 올해 초 애플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생산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국내 자동차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요.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워낙 현대차에 대한 이슈가 많았지만 가장 급등한 종목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아차 주가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전날 12년 만에 8만 원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장중에 9만 원마저 돌파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기아차는 시총 36조 4,422억 원으로 우선주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10위에 진출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카카오를 제치고 9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아차 주가가 급등한 것은 어제 한 언론 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날 국내 한 언론사에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현대차가 아닌 기아차가 애플의 전기차 생산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기아차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하지만 기아차 측에서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1개월 이내로 제공 시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이 구체적인 애플카 생산기지 후보로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기대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카 이슈 말고도 신차 효과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충분합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기아차의 작년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16조 8,680억 원, 영업이익은 9,8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3%와 66%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에도 실적 개선의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 강한데요. 추가적인 신차 출시와 함께 기존의 신차의 글로벌 판매 확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물량도 16.9%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신차 효과는 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아차의 호재에도 이 투자 열기는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요. 단순 호재뿐만 아니라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추세인 만큼 구체적인 펀더멘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